어느 날 갑자기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 하루 만에 건강한 일상에서 병원 침대로 인생이 바뀐 75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가장 중요한 건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심장 질환자들을 치료해온 83세 현역 심장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흔치 않은 건강한 노년 심장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경험,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관 건강의 중요성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혈관 관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매년 약 3만 명의 노인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60%가 아무런 사전 징후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85%가 한 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50년 동안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노년기 심혈관 질환은 마치 조용한 킬러와 같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어느 순간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80% 이상은 적절한 예방과 관리로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두 종류의 80대 환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매주 2번 테니스를 치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는 분입니다. 다른 한 분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하며 수많은 약에 의존하는 분이죠. 이 두 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사실 저는 83세인 지금도 주 3회 수영을 하고 일주일에 4일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비결을 물어봅니다. 김 교수님, 대체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활력 넘치게 사실 수 있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혈관 관리가 핵심입니다. 인간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약 10만 킬로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죠. 이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노년기에 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혈관은 왜 노년기에 더 취약해질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20대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유연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탄력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둘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 내벽에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크는 혈관을 좁히고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셋째,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노화와 함께 만성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지며 이는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년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78세 이영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긴급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의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 흰 빵으로 식사했죠. 소금 간을 듬뿍 한 찌개를 즐겨 먹었고요. 이것이 제 혈관을 막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모른 채 위험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70대, 80대라고 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영호 할아버지는 식습관 개선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1년 만에 약물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83세가 되어 손주와 함께 가벼운 등산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저는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혈관 관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심장, 뇌, 신장 등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년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놀랍게도 적절한 식이 요법만으로도 노년기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식습관 개선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 환자 중 81세 박순자 할머니는 10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7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 개선을 통해 6개월 만에 4가지 약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엔 맛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나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두통이 사라지니 이제는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노인이 똑같은 식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현재 질환, 약물 복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식품들과 반대로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슈퍼푸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은 노년층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식사 계획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도 많은데 이제 와서 식습관을 바꿔봤자. 제가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의 효과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체내대사 변화로 인해 식습관 개선 효과가 더욱 빠르게 체감되기도 합니다. 80대 환자들도 단 3개월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험한 음식들과 그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건강한 혈관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혈관을 서서히 좁히고 막아가는 주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심장 환자를 진료하면서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평소 건강에 신경 써서 잘 먹는데도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건강하다고 믿었던 많은 음식들이 실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식품들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위험 식품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품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노년의 혈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식품들에는 나트륨, 아질산염,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염과 같은 보존제는 혈관 내벽의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침착을 촉진하여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만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50근 얇은 햄 2장 정도의 양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명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햄과 계란 프라이로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이 습관을 유지했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80% 이상 막혀 있었고 응급 시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가공육의 위험성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을 서서히 좁혀가다가 어느 순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품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케이크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이는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또한 높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더욱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혈관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노년기에는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감소함으로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제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노인 그룹은 3개월 만에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81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흰 쌀밥을 3공기씩 드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흰 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밥으로 바꾸고 양을 줄인 결과 3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는 현미밥이 맛없다고 불평하셨지만 2달 후에는 흰 쌀밥이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습관은 변할 수 있고 미각도 적응한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제품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에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트랜스 지방 섭취를 가능한 한 완전히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트랜스 지방의 해로운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식습관을 개선한 결과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5살이나 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음식을 바꾸니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나트륨이 과다한 식품들입니다. 라면, 김치, 장아찌, 젓갈, 인스턴트 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키고 결국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옥나트륨 20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그러나 한국 노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가 넘는 4300mg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 전통 음식 중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10년간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해 김치와 장아찌를 몇 끼 드셨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단을 조정한 결과 단 6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도저히 못 먹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요. 매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던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5번째로 위험한 식품은 당분이 많은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드링크,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액체 형태의 당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더욱 위험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당분이 많은 음료를 500m 이상 마시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70세 박정수 할머니는 매일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과일 주스니까 건강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셨죠. 혈액 검사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물과 차로 바꾸고 3개월 후 중성지방 수치가 30% 감소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소량의 알코올, 특히 레드와인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심각한 혈관 손상을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장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져 소량의 알코올도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기에는 하루 한 잔 남성이나 반잔 여성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76세 최영준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드셨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 섭취량을 일주일에 2번 한 잔으로 줄인 결과 1년 후 심장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술을 줄이니 머리가 맑아지고 가족들과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식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식품들을 완전히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의 즐거움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줄이는 것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위험 식품의 섭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통곡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해 맛은 유지하면서 염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습관의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한 달에 하나씩 바꿔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첫 달에는 가공육을 줄이고 다음 달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식습관 개선 후 약 2주 만에 혈압과 혈당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되고 6개월 이상 지속하면 혈관 건강에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납니다. 82세 윤석준 할아버지는 식습관 개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약을 줄일 수 있게 되니 그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이제는 새로운 식습관이 습관이 되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와 이를 활용한 맛있는 식단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제 나이 75세에 10가지 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3가지만 복용합니다. 이것은 식습관 개선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은 감동적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흰쌀밥과 된장국, 김치,
그리고 햄과 계란 프라이가 그의 일상적인 아침 식사였습니다. 점심에는 주로 국수나 라면을 드셨고, 저녁에는 다시 흰 쌀밥에 짭짤한 반찬을 좋아하셨습니다. 간식으로는 단 과자와 커피를 즐겨 드셨죠.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고혈압약 2종, 당뇨약 2종, 고지혈증약 1종, 통증약 2종, 소화제 등 총 8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저를 만난 것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후였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영호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고 구체적인 식단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식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 현미와 잡곡, 밥 반 공기, 생채소 위주의 반찬, 두부 요리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점심, 통밀빵 샌드위치와 채소 샐러드 또는 잡곡밥 반 공기와 채소 위주 반찬. 저녁, 잡곡밥 반 공기와 된장국, 생선이나 두부 요리, 채소 반찬.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와 계절 과일을 권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나트륨과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크게 줄인 것이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맛이 없다며 불평했지만 점차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해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고혈압약과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당뇨약은 1종만 복용하게 되었고 고지혈증약도 최소 용량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영호 할아버지의 전반적인 기분과 활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5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현재 김영호 할아버지는 78세가 되었지만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식습관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약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81세 박순자 할머니와 83세 이철수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둘 다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으로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심한 관절통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부의 식단은 전형적인 한국 노인 가정식이었습니다. 흰 쌀밥, 김치, 장아찌와 같은 짠 반찬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단과자와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드셨죠. 두 분 모두 병원을 자주 방문했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관절 통증 때문에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단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강황과 같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이고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로 대체했습니다. 이 부부의 특별한 점은 서로 도우며 함께 식습관을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장보기를 담당했고 박순자 할머니는 제가 추천한 요리책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도전적인 과정이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관절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염증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철수 할아버지의 혈압도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부부는 각각 34가지 약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순자 할머니가 이제 집 주변을 짧게나마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분 모두 활력을 되찾아 매일 동네 한 바퀴를 함께 산책한다고 합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을 챙기니 더 즐겁습니다. 이제는 약 먹을 시간을 잊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뜻이겠죠?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이미 휠체어 신세를 평생 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남편과 손잡고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세 번째 사례는 79세 최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포함해 매일 12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의 식단은 편의성 때문에 주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하기 어려워 컵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등이 주요 식사였죠. 한쪽 팔이 불편한 상황에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최정숙 할머니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한 손으로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딸에게 주말마다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루 한 번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간식으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견과류, 바나나, 삶은 달걀 등을 권장했습니다. 최정숙 할머니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조절이 훨씬 안정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약 용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6가지 약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개선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인지 기능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최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77세 정태영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태영 할아버지는 평생 음식에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한 동맥경화와 협심증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사실 정태영 할아버지는 제 가장 어려운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식습관 개선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심장 우회 수술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저는 정태영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식습관 개선을 권유했습니다. 정태영 할아버지는 수술의 충격으로 마침내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식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견과류와 계절 과일을 곁들인 식사,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채소 위주의 반찬, 생선이나 두부 요리,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 수프와 통곡물빵. 정태영 할아버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소량의 양질의 육류를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우 힘들었지만 점차 새로운 맛에 적응해 갔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흉통 빈도가 크게 줄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정태영 할아버지의 혈관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동맥경화 진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일부 혈관은 더 건강해진 징후를 보였습니다. 정태영 할아버지는 이제 채소의 맛을 즐길 줄 안다고 말합니다. 평생 먹지 않던 브로콜리가 이제는 맛있게 느껴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수술 후 10년은 더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의사가 말해주었을 때 정말 감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모든 환자들은 70대 이상이었지만 놀라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 근본 원인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약물은 증상을 관리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셋째,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이철수 할아버지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 함께하는 변화는 더 즐겁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중요합니다. 최정숙 할머니의 사례처럼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유지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분명 도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값진 것임을 기억하세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활력을 되찾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뿐입니다. 진정한 치료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식습관 개선은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노년기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83세 현역 심장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매일 섭취하는 음식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 덕분에 저는 동년배보다 혈관 나이가 20살이나 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슈퍼푸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노년기 혈관 건강의 보물입니다.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춥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방지해 혈전 형성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노인은 심장질환 위험이 무려 36%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염증 상태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데 오메가3는 이러한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제 환자 중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연어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구이나 찜과 같은 조리법을 권장합니다. 튀김은 건강한 오메가3 지방을 산화시켜 오히려 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레몬이나 허브로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에서 생선 섭취가 어려운 경우 고품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항상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베리류, 녹색 잎채소, 주황색 채소가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의 손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잎채소는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과 같은 주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7세 이영자 할머니는 베리 스무디를 아침 식사로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에 항상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그녀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노년층이 채소와 과일을 더 쉽게
섭취하기 위한 팁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씹기 어려운 경우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둘째, 냉동 베리류와 채소를 활용하면 신선한 영양소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 식사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채소나 과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아마씨는 노년층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식물성 생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3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30이 한 줌 정도의 견과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 견과류 섭취는 몇 가지 주의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화가 어려운 경우 갈아서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세요. 둘째,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고 무가미 원물을 선택하세요. 셋째, 치아가 약한 경우 아몬드 버터나 호두 가루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 줌 32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제 환자 중 80세 최정호 할아버지는 아침 오트밀에 갈아 놓은 아마씨와 호두를 섞어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그의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 감소했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8% 증가했습니다. 최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약을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견과류 한 줌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신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건강한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노년기 혈관 건강의 필수품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지중해 지역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12큰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권장하며 샐러드에 뿌리거나 저온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높은 열에 조리하면 올리브 오일에 건강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 외에도 아보카도 오일, 호두 오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통곡물입니다. 정제된 흰쌀과 밀가루 대신 현미, 통밀, 귀리,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 비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통곡물을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2% 낮다고 합니다. 귀리의 경우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흰 쌀밥을 현미와 잡곡밥으로 바꾸고 아침에는 오트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100% 교체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백미와 현미를 73 비율로 섞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높여가세요.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고혈압은 노년기 가장 흔한 혈관 질환 중 하나이며 다른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다음 식품들은 혈압 관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첫째, 비트입니다.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마신 고혈압 환자는 평균 8mm의 혈압 감소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둘째, 바나나, 감자, 시금치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혈압 상승 효과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고혈압 환자에게 하루 4,700mg의 칼륨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는 바나나 2개, 감자 1개, 시금치 1접시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12쪽의 마늘을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58mm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다크 초콜릿을 매일 섭취하면 혈압이 23mm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크 초콜릿은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1022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미영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했습니다. 비트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혈압이 14,595mm에서 12,580mm로 감소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슈퍼푸드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나토,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하여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김치는 한국인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방식의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염분을 줄인 김치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의 경우 무가당 그릭 요구르트를 선택하고 직접 계절 과일을 더해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러한 슈퍼푸드들을 어떻게 실제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식단을 권장합니다. 이는 매 식사마다 최소 3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는 오트밀에 블루베리, 파란색, 바나나, 노란색, 호두, 갈색을 더하세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함께 연어, 분홍색, 시금치, 녹색, 당근, 주황색을 섭취합니다. 저녁에는 통밀빵과 함께 토마토, 빨간색, 아보카도, 녹색, 달걀, 흰색을 즐기세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전 채소부터 원칙도 효과적입니다. 모든 식사에서 채소를 가장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슈퍼푸드를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신선한 식품을 소량 구매하거나 냉동 보관이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씹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갈아서 드시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셋째, 요리하기 힘든 날에는 영양 밀도가 높은 원푸드, 예를 들어 견과류나 삶은 달걀, 요구르트 등을 활용하세요. 넷째, 식욕이 떨어진 경우에는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혈관 건강을 위한 슈퍼푸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약물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건강 개선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증상을 관리할 뿐이지만
적절한 식단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물의 부작용 위험이 높아 식이요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의 효과는 누적됩니다. 오늘 드시는 한 끼의 건강한 식사가 모여 수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슈퍼푸드들을 오늘부터 조금씩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